네, 아침도 못 드시고 오셨죠? 네, 30분 정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데이 십자의 그 AI 디지털 교과서 저희가 기본 계획은 원래 풀본이 있고요. 한 4, 50장 정도 되는 풀본을 시도교청에 저희가 그 파일로 다 제공해드렸고요. 그 요약본만 거기다 좀 실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그 AI 기능이 담겨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앞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길을 나간다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을 다녀왔어요. 영국에 가면 이제 배시쇼가 있습니다. 배시쇼. 세계 3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실 텐데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선진의 에듀테크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만드는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왔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서 느꼈던 게 굉장히 학교 단위로 다른 외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에듀텍 박람회에 비해서 규모는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뭐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매칭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테이블이 무려 600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름은 커넥트 존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그 커넥트 존에는 누가 오시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오세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사전. 예를 들어서 550번 테이블에 A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어떤 에듀테크 기업들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그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교사들을 위한 어떤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직접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만든 대표님이랑 만나서 상담하고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학교장님들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 600개 테이블에 빈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바뀔 때만 조금 비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좀 그런 제도들이 좀 도입돼서 학교에서 저도 현장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에듀테크 프로그램들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면 의지 없는 교장선생님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잖아요. 쟤 뭐 업체 무슨 돈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완강하게 거절당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요. 아무튼 그 부분이 되게 부럽고요. 반대편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나이가 지긋하신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그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이제 이렇게 약간 내려 쓰고는 본인이 만든 에듀텍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사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창업한 에듀텍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세계 최대의 박람회에서 자기가 만든 에듀텍 프로그램을 세일즈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스를 영국 정부에서 그렇게 별도로 좀 마련해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정말 저보다 선배님 같으신 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세계에서 오신 에듀텍 전문가들 대상으로 본인의 제품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까닭은 뭐냐면요. 정말로 어떤 신기술과 에듀텍, 뭐 챗GPT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배쇼에 가니까 벌써 챗GPT를 가지고 학교 교육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에듀텍 업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인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이 정책의 어떤 총론,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교사로서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강론에 들어가서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류가 불을 발명하고 나서 불은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태워 없앨 수도 있으니까 불 쓰면 안 돼, 되게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 불 쓰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될까요? 합의가 안 되잖아요. 불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불의 유용한 부분들을 인간이 지혜롭게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극복을 해왔듯이, 저는 그 불의 발전에 비견되는 게 어떤 AI 에티크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AI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극대화시키면서 약점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부에 있는 저희 과의 직원들, 여기 그 발표하신 분하고 상관님 포함해서 13명이 939권의 서책 만들고 있고요.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다 공평하게 열려있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오세요라고 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환경이 아니란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 발표는 총론 정도의 발표가 이루어진 거고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정책이 학교 현장을 큰 혼란에 빠뜨리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으로 어떤 교육혁명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마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게 앞선 쪽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그리고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하는 역할들이, 저는 디지털 클래스 교가 바뀌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슬로건 비전은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고 이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추진 방안을 6월 8일에 발표를 했고요. 향후 일정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8월 되면 이제 그 검정 실시 공고라고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발행사나 에듀텍 기업들이 만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검정 실시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5월까지 발행사나 에듀텍 기업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고 끝이 아니죠. 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3개월 동안 진행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내년 9월이 되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보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다. 그러면 10종의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어 교과서 10종을 다 비교해 분석해 보시고 우리 학교에는 얘가 되게 좋겠어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디지털 교과서 학교에서 선택 못했거든요. 서책 A 출판사 선택하면 A 출판사의 디지털 교과서 강제로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서책 A 선택했는데 우리는 디지털 교과서는 B 출판사일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무튼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도 저희가 좀 드릴 거고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게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BI입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로고고요. A라는 글자와 I라는 글자, 소문자 I라는 글자를 형상화해서 만들었고요.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예리하신 분들 보이시겠지만 나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A와 I가 나를 감싸고 학생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그런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잡았고요. 이렇게 좀 큰 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밑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한데 보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무슨 이상한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는 점자로 나답게 할 때 나라고 하는 글자를 점자로 하면, 점자는 아마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디자인체 노즐을 넣어서 네모로 만들어서 나라는 글자를 좀 형상화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평범한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 몸이 불편한 교사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포함시키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점자로 나라는 글자를 벽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히 현장의 교사들, 장학사님들 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AI 괜찮어? 우리 학교 현장에 가지고 와도 돼? 아직
검증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8월에 그 AI 윤리 원칙, 교육 분야에서 AI 윤리 원칙 발표를 했고요. 그 윤리 원칙을 또 디지털 교과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좀 녹여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 1, 원칙 2, 원칙 3 이렇게 정해서 이 원칙들은 무조건 지켜나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대원칙,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리 원칙 준수하고 그 원칙을 다시 요약해서 세 가지 정한 원칙들에 통과되지 않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윤리 원칙 아래서 정말로 그 긍정적인 기능, 불의 긍정적인 기능을 이용하듯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영향을 이해하고 삶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AI 기술들 저희가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가 신기술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AI 기술들이 특권청을 위한 기술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맞춤 교육에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을 관찰하고 이런 능력을 존중하고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능력도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까지 풀보는 이제 그 아마 그 여러분들 페이퍼에 공문으로 가 있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업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도 이제 학교의 교사인데 그 학기 말에 매달 하는 일이 뭐냐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해 주느라고 며칠 밤을 꼴딱 새더라고요. 그게 고생하는데 물론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교사가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뭐 이런저런 종이들 다 갖다 놓고 보고 막 줄쳐가면서 글 만들었다 지웠다가 하는 모습들 하고 있는데 AI가 도입이 되면 학생들의 그 어떤 그 학습 성취뿐만 아니고 정의적인 학습 행태나 이런 것들이 다 레포팅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무한테나 보여지는 건 아니고 교사에게만 보여지겠죠. 그럼 교사가 한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아이의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이력들이 고스란히 보이게 되고 그 고스란히 보인 학습 이력들을 교사가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손쉽게 어떤 정확한 학습과 관련되는 성장 기록들을 좀 제공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교사의 시간을 좀 절약해 주는 이런 기능들까지 담아서 AI 디지털 것을 저희가 만들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디오가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되었을 때, TV가 발명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발명되었을 때,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는 필요 없어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어떤 그 신기술에 대한 낙관론들이 굉장히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에 인간이 중심에 있는 교육들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데요. 신기술이 도래할 때마다 낙관론이 실패로 거듭되는 까닭은 교사라는 요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정책을 펼 때도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하이 터치 하이테크거든요. 하이테크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미하고요. 하이터치는 인간적인 학생들과 소통하고 협동학습하고 플리러닝하고 그 다음에 토론식 수업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지도를 해주고 진로지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교사의 역할들이 합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AI 디지털 교과 성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요인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맞춤학습 가장 인간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사를 도와주는 도구로서 교사의 업무가 가중화되지 않고 교사가 업무를 빼기해주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아직 디테일한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심차게 지금 이제 이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교사 연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교사 연수를 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단위로 그 정책 디자인할 수 있는 그 사업 예산이 이제 특별 교부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로 돼 있거든요. 3%로 되는데 한시적으로 6년 정도는 이걸 이제 1% 늘려서 4%로 늘리면
예산이 교육부가 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한 7천억, 8천억 정도가 더 생겨요. 근데 이 7, 8천억 원을 오로지 AI 디지털 교과서에 교사 연수를 시키는 전폭적으로. 그래서 아마 1인당 연수비가 역대 이런 그 시간이 뭐 3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1인당 연수시키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터치 교사단이나 선도 교사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에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그런 역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나서서 동료 교사들 이제 전파 연수를 하시는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나중에. 이런 분들은 뭐 1년 동안 안식년 드리고 그분이 1년 동안 연수하는 연수비 다 대드리고 해외 연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빈자리에 그 기간제 교사나 상시 교사 될 수 있는 예산까지 교육부가 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두주자들께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기회도 오시기 때문에 혹시 여력이 되시면 그런 공고들이 뜨거나 하면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만들어 놓고 알아서 쓰세요는 아닙니다. 아니고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저예요, 저.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교육부에 2010년부터 근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정책의 담당 과장은 무조건 일반직이었습니다. 제가 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교사 출신이 아니었어요. 교사 출신이 하다가도 자리 바꿔서 그 일반직들이 와서,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 다음에 일반직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이제 승승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들이 대부분 되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사 출신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없습니다. 지금 없어서 기자들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세요. 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보여줘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야 보여주죠, 그죠? 없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학생의 학습 이력들을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이런 결과들을 학생에게도 제시해주고, 그러면 학생은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했죠. 교사에게 제시해주면 교사는 학생을 이야기했죠. 이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주면 학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가장 메인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학생이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습 이력들이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이고 이런 정보들은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학생에게 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제시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는 우리 반에서 20명 중에 몇 등이야. 이런 정보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자존감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제 이름이 진우니까 지난달에 진우에 비해서 이번 달에 진우는 15% 정도의 실력이 향상했어. 그 다음에 너는 리스닝은 잘하는데 발음이 되게 안 좋아. 또는 그 리스닝을 잘못하는데 발음이 되게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과목과 교과별로 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의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레포팅을 해서, 이건 물론 이제 교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하냐면 AI 엔진이 분석하고 그런 결과들을 주게 되고요. 교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학생에게 격려하는 멘트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요. 교사에게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학습 이력들이 다 제공되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다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다 읽어보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또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기능까지 저희가 담아서, 교사가 내가 가르친 반이 10반인데 거기에 한 반에 20명씩 200명의 레포팅 결과를 언제 읽어보라는 얘기야, 이런 걱정들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보시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하되, 정말 요약해서 인사이트 부분들 좀 보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맞춤형 학습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형태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속된 말로 수업 참여 안 하고 놀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저 녀석 정말 공부도 안 하고요, 학교에 가서 맨날 잠만 자고요, 정말 문제만 이렇게 못 읽어주잖아요. 읽어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근데 이제 AI가 다 읽어줍니다. 이제. 그래서 학생의 모든 학습 이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학부모의 대시보드에 제공이 되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들어와서 학생이 숙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학생이 얼마나 지난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가 앞서서는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학부모들이 학생을 정말로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해서 진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대시보드 기능들을 좀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 교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러 현장 의견들 그리고 발행사들의 개발 여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어쨌든 2025년도에는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특수 아동들을 위한 국어 교과서 이렇게를 개발해서 시작을 하고요. 28년까지 죄송한데 혹시 이쪽 과목 교사들이 계시면 제가 또 요거도 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음악, 미술, 체육 이게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우선은 좀 밀어서 활동 중심 교과들은 굳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는 걸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덕이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도덕은 사람의 품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아날로그적인 터치가 되게 중요한데 디지털적인 터치가 들어가서 나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 은미책, 도덕 그리고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빼고요. 나머지 교과들에 한해서 전교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면 연차별로 적용되는 교과들의 과목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일 날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 디자이너는 저희가 뽑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할 거고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저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까지 참여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저희가 서울에서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약 한 1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들이 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들의 날 것들의 생생한 얘기들을 저희가 담아서 이것을 개발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막 지나갔네요. 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이런 목소리를 담아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걱정하듯이 유해 콘텐츠 차단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검정 심사도 지금 이제 서체형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체를 한번 만들면 사실은 7년 동안 거의 그림 몇 개 정도 바뀌고 글자 오타 바뀌고 이 정도 아니면 한 교육과정 내에 동일한 교과서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게 1.0이면 기능이 개선되면 1.5 버전, 2 버전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새롭게 다 교과서의 지위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검정 심사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서체형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되는 게 9월달에 한 학기 시작 전 9월달에 보급돼서 9월, 10월 두 달 동안에 학교에서 선택하고 주문하면 인쇄해서 학교에 배포가 되잖아요. 근데 9월달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달까지 디지털 교과서 지금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당겨서 해서 학교에서 체험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저건 무슨 얘기냐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세계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걱정하시는 국민들의 우려를 솔직히 저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내후년 2월, 내후년 3월에 적용되거든요. 내후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현장 적합성 검토를 해서 국립학교 그리고 아마 클래스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의 어떤 선도학교들을 대상으로 미리 저희가 아이디 드리고 학교 현장에서 써볼 수 있도록 AI 디지털 교과서를 그래서 써보고 이거 문제 있어,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의견도 저희가 다 담아서 검정심사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잘한 오류들 또는 때로 중대한 오류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좀 수정을 해서 학교 현장에 2025년 3월에 적용됐을 때 문제점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달에 현장 적용되고 나면 그냥 끝이 아니고요. 그 영어 교과다. 그리고 A 출판사 거다. 그러면 영어 교과도 예를 들어서 10종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출판사 거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커넥트 교사단이라고 해서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임명을 할 거예요. 부총리 위촉단 드리고 이제 임명을 하고 이분에게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수당도 드리고 1년 동안 이분은 요 교과서를 정말 이잡듯이 이렇게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저희에게 레포팅을 해주면 그런 레포팅 모든 교과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첫 해에만 약 한 1000명 정도 저희가 운영할 텐데 이 1000명에게 받은 레포팅을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디지털 교과서는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검토하고 수정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사전에도 잡고 사후에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 2025년 3월 달에 적용되는 교과목에 해당되는 교사들 100% 연수시키는 걸 해서 예산, 어마어마한 예산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연수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이걸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디지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소양 교육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페이퍼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OECD 기준으로 2018년 우리나라 아이들의 디지털 소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안 나올 거고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 수준이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건 번역하면 아무리 좋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얘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소양 교육. 그래야지 오남용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저희가 이제 총괄해서 만들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같이 939권의 모든 교과서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철학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소양 교육의 내용을 다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초등에는 정보라는 교과가 없습니다. 초등생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근데 저희가 정보교육학회랑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교육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초등에 정보 교과서를 서책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율시간이라든지 17차시 자율시간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좀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좀 특별하게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교과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 3, 4, 5, 6, 25년도에 3, 4학년용 그리고 26년도에는 5, 6학년용 해서 서책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6학년에 국어랑 도덕 교과서에 12개의 디지털 소양 특화 단원을 저희가 넣어서 디지털 소양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교과형 노선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령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전자저작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란 뭐다라는 법적 근거 명확하게 부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출판사, 발행사, 예를 들어서 동아출판사, 미래의 천재, 아이스크림 이런 출판사만 디지털 교과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출판사 중에서 뭐 빅 출판사는 AI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 출판사나 AI 기술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겁니다. 발행사뿐만 아니고
에듀테크 기업들이 발행사랑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개방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에듀테크 기업들 사교육에 예를 들어서 뭐 산타토이 이걸 만든 우리들 같은 굉장히 세계에서 넘버원 정도 뭐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넘버원 정도 되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단독은 안 돼요. 단독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교과서를 만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현장의 혼란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발행사랑 에듀텍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할 거고요. 다만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번 2주기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 만들 때는 얘네들도 교과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때는 에듀텍 기업들이 단독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할 계획이고요. 가격 체계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디지털 교과서는 한 권을 만드는데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 같이 돈을 내서요. 합쳐서 평균 2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가격이 평균 2억 5천만 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2억 5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더 3억짜리, 5억짜리를 만들지 않겠죠. 발행사가 손해보고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2억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질의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 체계도 완전히 바꿔서요. 보전제, 뭐냐면 우리 서책에 보면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과서 선택하면 학교에서 돈을 내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돈을 냅니다. 국가에서 돈을 내거든요. 그러면 한 권에 만 원이면 한 학년에 40만 명 있으면 곱하기 40만 해서 그게 출판사로 돈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디지털 교과서 한 권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권에 서책이 평균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좀 안 되거든요. 아마 뭐 여기 에듀텍 기술들 이해력이 높으신 분은 대충 머릿속에 상상되실 텐데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사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캐신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서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되고 운영 관리해야 되고 위기 대처해야 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 AI 엔진 탑재해야 되고 CPU도 아니고 GPU로 돌아가야 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카피당 얼마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아마 지금 선택형 시장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시장들이 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예산 협상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격 체계를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큰 방향은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저도 예전에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정보부장 했거든요. 제가 맡은 수업은 못 들어가고 남의 수업에 컴퓨터 보장단이 밑으로 들어가서 막 고쳐주고 하는 역할 먼지 오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뿌듯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떤 정보와 역량들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기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 좀 완전히 없애지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저희도 노력할 테고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거가 직접 그 기기 관리까지 하지 않지만 어떤 교육부가 맡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내주셔서 현장에서 이게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업무 빼주기 형태로 가서 자유롭게 정말 AI 디지털 교과서 내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저희가 구축해 드리려고 키리스가 고생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같이 저희랑 같이 해서 통합지원센터도 만들고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좀 고생하실 거예요. 시도교육청에 전담 부서도 만들고 전담자도 지정하고 그리고 발행사별로도 저희가 담당자 지정하고 해서 학교에 문제가 생길 때 즉시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디자인 워크숍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월 8일에 디자인 워크숍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거예요. 그때 좀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8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검정실시 공부하면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내년 5월달까지 진행이 되고 검정심사는 6, 7, 8, 3개월 동안에 교육과정평가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맡은 교과들에 대해서 검정심사를 하는데 그냥 그 내용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기술 심사는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좀 맡아서 좀 해주실 겁니다. 운영 심사를 같이.
그래서 9월 달부터 서책형 전시 주문할 때 디지털 교과서도 전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동안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내후년 3월에 학교에 적용됐을 때 정말 무리 없이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책을 좀 디자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AI 디지털 교과서 저희 부서원들 13명이 13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교과서를 순수하게 맡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오신 2분하고 또 2분 더 계세요. 그리고 제가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5명이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케이스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함께 뜻을 합쳐주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현장에서 메인 눈을 뜨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안 가도록 감시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고 필요할 때 방향도 제시해주시고 이게 그 정책 발표됐으니까 끝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부장님하고 본부장님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월달에 발표될 개발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발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목소리 내주시고 의견 내주시고 그리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거기다가 그 계획서에다 아주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책 만든 사람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그냥 이름만 올렸어요. 그리고 끝.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면 엔지니어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도록 어떻게 할 거냐면 반드시 개발 과정에 교사들을 반드시 참여시켜라. 그리고 개발 과정에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해라. 그리고 심사 과정에 저희가 그렇게 잘 했는지를 심사 과정에 엄격하게 좀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장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넣으면 개발사들이 개발할 때 교사들 포함 안 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서책 쓴 사람들 이름 그대로 넣을 수 없고요. 그 사람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디지털 역량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정보 교사지만 또는 나는 초등 교사인데 에듀텍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양이 있어. 그러면 중학교에 뭐 무슨 과목 만들 때 내가 스토리보드 쓰거나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저희가 좀 열어드리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하려고 하니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의견도 내주시고 함께 좀 만들어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40-50페이지 되는 풀본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저도 계속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거나 또는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쭤보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